녹수 전현이 기생 출신이라 매번 남의 눈을 피해 저런다더니만 그게 참말일세 그리야. 이놈들을 모두 임금으로 압송하라! 임금님, 거시기 땜시 그러시는 거면 그래도 왕인지. 여봐라! 저놈들을 매우 쳐라! 잠깐! 왕한테 보이기나 하게 해주시오!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병신 육갑 한다더니 내가 완전히 그짝이지. 왕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3년 실미도,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에 이어 2005년 세 번째 천만관객 타이틀을 거머쥔 영화 이중익 감독의 웰메이드 사극 왕의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연극 2를 영화로 각색한 작품인데요. 작품성만으로 입소문을 타고 영화 재관람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제작비와 신인 배우가 주연인 사극이라는 점, 거기에 당시 이 영화를 건 스크린 수가 300여 개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성과를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얽힌 감독과 배우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살 판 아니면 죽을 판이야. 이거 죽을 판이야. 맞아, 이거 뒤질 판이랄게. 주민, 시작합니다. 한지에 그려진 광대패 그림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안태진 조감독이 민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강승용 미술감독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했습니다. 흐르는 음악은 영화 장화홍련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었던 이병우 음악감독이 작곡한 먼 길입니다. 그림과 음악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네요. 감독은 영화의 촬영 순서를 영화 순서 그대로 찍기를 원했습니다. 촬영 첫날 고사를 지내고 바로 첫 사물놀이 씬을 찍었다고 하네요. 흥을 돋구는 이 분들은 실제 남사당패 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광대스럽게 등장하는 장생. 가무성 배우가 선생님의 시범을 한 번 보고 본인의 애드리브를 더 추가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탄성이 나오는 공길의 등장. 기방에만 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뽀시래기 시절 이준기 배우. 첫 등장인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스스로도 너무 어색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 촬영이 끝난 후 다시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개성 최고의 기념 매향이라. 그 자태 한번 요요만해 그려. 그러게요. 이렇게 요염해도 되는 걸까요? 이 장면은 와이어 없이 가무성 배우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직접 줄타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씬을 찍는 동안 비가 오다 말다 해서 자세히 보면 하늘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전현이 남의 집 서방하고 붙어먹다가 들켜 허겁지겁 도망가는 걸음을 배줄 테니.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뚝 떨어져 뒤질 줄 알았더니 이 부채가 찢어져 있는 건 사실 NG인데 리얼한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밤 니년제주나 한번 배지거라. 줄 위에서 점프를 하는 건 아무리 연습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줄타기 명인이신 권원태 선생님이 대역을 해주셨습니다. 이 턴은 이준기 배우가 설장구를 죽을 듯이 연습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두 동네가 한 동네 되겠다. 오줌이나 그냥 한판 싸고 놀란다. 나랑 한번 맞춰보자 이놈아. 이 풀샷 역시 권원태 선생님께 대역을 부탁하기로 했었는데 가무성 배우가 큰 화면으로 보면 다 보일 것 같으니 직접 하겠다며 연습을 해서 이 동작을 해냈다고 하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간에 멈춰버린 장생. 사실 줄 위에 이렇게 앉는 건 불가능한 자세라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해냈습니다.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동작인데 권원태 선생님과 가무성 배우가 돌아가면서 30번이 넘게 떨어져 보고 결국 가무성 배우 본인이 직접 떨어지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장생은 뭐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공기를 데려가려는 꼭두새. 가지마. 밤만 나오면 뭐든지 다 팔아. 이 새끼가 불렀구만. 이 컷은 몸에 보호대를 하고 진짜로 세게 차고 밟았습니다. 하지 마요. 보호대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감우성 배우도 맞을 각오를 제대로 하고 연기에 임했다고 하네요. 공기를 팔아먹고 사는 짓 그만해! 못 가! 아, 사람 머리를 징으로. 이 컷은 전혀 웃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극장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관객들이 웃어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꼭두새가 공기를 넘긴 곳은 양반놈의 방. 숨소리 뭐야. 이 뒤태는 대역이 아닌 실제 이준기 배우의 등입니다. 위험한데? 그런데 이때 이제야 깨어난 장생이 양반의 방에 들이닥칩니다. 당시에 장생이 기절해 있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옷을 벗기고 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공길이 양반에게 안마를 해주는 장면이 삭제가 되면서 살짝 어색한 설정이 되긴 했습니다. 나와. 이 장면은 민속촌에서 찍었습니다. 원래 민속촌은 실제 촬영이 불가능한데 제작 부장의 빛나는 영업 실력으로 섭외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여보라, 아무도 없느냐? 일어나. 놔. 그래. 같이 맞아 죽자. 아니, 같이 맞아 죽을 순 없지. 함께 도망을 치기로 한 장생과 공길. 싸움 좀 하는 상남자 장생이 공길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따돌리나 싶었는데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꼭두새.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냥 가게 해주시오. 어림없는 소리 마. 그런데 이 주먹은 좀... 감우성 배우는 아직도 이 장면의 주먹이 어색해서 아쉽다고 합니다. 다시는 광대 노릇 못하게 해주지. 그만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공길. 충격에 빠진 공길을 데리고 도망치는 장생입니다. 이곳은 문경세제에 있는 한 계곡인데 이 다리는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다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제작비도 줄이고 도성문과 연결되는 느낌이라 아주 만족했다고 하네요. 괜찮을까? 그놈은 죽어도 싸. 사실 감우성 배우는 양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장면까지가 이 영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장면 중 하나였고, 장생과 공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맞아가며 액션까지 다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1차 편집본을 받아봤을 때 이 장면들이 모두 통편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우성 배우는 감독과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며 이 장면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씬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네요. 다음날 더 먼 곳으로 도망치는 장생과 공길. 이곳은 양평에 있는 설매제입니다. 영화 엔딩에 상상하는 장면도 이곳인데요. 하루 만에 엔딩 분량까지 찍을 수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순서대로 찍고 싶다는 감독의 의도를 반영해 이 장면을 찍고 촬영 막바지쯤 한 번 더 와서 엔딩씬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언덕 밑으로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이 씬을 찍을 당시 날이 흐려서 경치는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영화적으로는 엔딩씬의 맑은 날씨와 대비가 되면서 감독과 배우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상으로도 쨍하지 않아서 더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CG로 산새를 그려 넣을까 잠깐 고민도 해봤다고 하는데 제작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눈 달아뒀다 뭐해? 아이 근데 이 소리가 강 건너 강봉사? 이 냄새 들질러 봉봉사? 기운을 내기 위해 갑자기 프리스타일 상황극을 펼치는 두 명의 천상광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이준기 배우가 오디션에서 이 장면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는 배우들을 봤지만 이준기 배우가 군계 일학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차 오디션 초반부터 이준기 배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한양 가자. 한양에서 제일 큰 판을 벌리는 거야. 이 장면 너무 좋다. 이 씬은 한 번에 오케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감우성 배우는 막대기를 저 멀리 던졌는데 이준기 배우는 혹시 본인 때문에 NG가 날까봐 소심하게 던졌다고 하네요. 한양 도성 입구는 문경세제 제3관문에서 찍었습니다.
원래는 콘크리트 길인데 촬영 전날 흙을 전부 깔아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의 천장과 건너편 성벽은 수원의 화성 행궁에서 찍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입성. 한양 정경은 당연히 CG입니다. 이 둘은 사실 도로의 교통 상황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한양의 저작거리. 이 장면은 원래 점쟁이가 이 둘을 불러서 쳐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이 둘의 점괘를 봐주며 공길에게 여자면 좋을 팔자인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다는 말과 둘이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둘을 너무 남녀의 관계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어디선가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상광대가 이런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양에 놀입해 6, 7, 8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6갑, 7득, 8복은 원작인 연극 2에는 없는 인물인데 영화를 각색하면서 추가한 캐릭터입니다. 이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3명의 인물이 어르신들도 극장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네요. 영화 공공의 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유해진 배우. 육갑의 캐릭터는 진짜 혜진 형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배돼지에 든 게 없어서 그러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그러지. 새님네들 어쩔 값이오? 7등 역은 짠용 정석용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형님도 당시 영화로는 거의 신인이었는데 언제나 한결같으시네요. 그만 내칠까요? 한양서 제일 가는 재롱둥이들이 올시다. 원작인 연극 2에서 장생 역할을 했던 이승훈 배우가 그 카리스마를 다 버리고 팔복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제주라고 넘고 엽전을 바라냐? 진짜 제주 한번 보실랍니까? 이 장면은 와이어를 쓰지 않고 대역 배우가 실제 제주 넘는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몰라 특효팀이 대기를 하긴 했는데 설치할 시간도 없었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위해 실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군지는 몰라도 흉내는 좀 내는구먼. 아니 어디 저기 저 촌구석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글쎄 누가 봐도 6, 7, 8이 더 촌에서 온 것 같은 아이러니. 그렇게 벌어진 스트릿 광대 파이터 제주 배틀. 오, 잘하는데 그러나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이놈아. 자 이번엔 이놈이 쌍으로 넘는 제주를 선보일 터이니 합동 공연으로 저작거리를 찢어버리고 돈을 쓸어 담는 장생과 공길. 자세히 보면 장생의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데요. 개 발려버린 육갑이 뭐라도 하려고 불을 이용한 묘기를 부리다 몸에 불이 붙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우승 상금을 플렉스하고 있는 장생과 공길. 저기 육갑이요. 한양에서 제일로 큰 판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요? 이 장면은 취하선 세트장이라 불리는 남양주 촬영소에서 찍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촬영하며 한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한 남양주 촬영소는 2019년 이준익 감독의 자산 오보 촬영을 마지막으로 22년 만에 아쉽게도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2003년 황산벌까지 세 작품을 이곳에서 찍었습니다. 한양에서 볼만한 판 없어진 지 오래요. 은근슬쩍 전을 집어먹는 육갑. 장생이 먹는 걸 손으로 탁 치는 애드리브도 있었는데 그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왜? 왕이 지 사냥터 만든다고 도성근반에 사는 사람들을 죄 몰아냈지 않소. 근데 큰 판이 하나 있기는 한데. 감독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벼운 대화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나 가보요. 그런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육갑이 형님. 나도 녹수련처럼 팔자 좀 한번 고쳐보자. 그게 누구요? 녹수를 몰라? 왕을 치마폭에 폭 사고 앉은 궁녀 말이야. 왕의 눈에 들기 전에 난리던 기생이었지. 추정꾼 역은 감독의 전작 황선벌에도 잠깐 출연하셨던 조경훈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한 씬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 와일드카드와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깍두기 하나씩 먹으라 그랬지? 번번이 죄송하네.
나 8이요 8. 역시 아니 육갑이. 도박 하나는 타고났나 싶었는데 돈 달라고 칩니까? 재밌자고 치는 거죠. 아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 타짜야. 타짜는 개뿔. 장생의 돈을 다 날려버린 육갑입니다. 내 돈 어쩔 거요? 수전판에서의 장면이 더 많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자르고 장면을 전환했습니다. 성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보다 더 벌게 해준다면 내가 하잔 대로 할려? 아이 그렇다고 또 바로 말을 놓으시네. 이 대사는 애드리브입니다. 이건 뭐 유해진 이기에 할 수 있는 애드리브가 아닐까 싶네요. 감독은 유해진 배우가 순발력의 천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렇게 벌어진 678과 장생행 공길의 합동 공연. 내시가 뭐여 내시가 불알통한 놈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곳은 민속촌에서 촬영했습니다. 방울소리 요란하게 어딜 그리 바삐가 나. 바지에 없을 무 한자는 의상 피팅을 할 때 정석용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정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방울이 있어야 소리가 나지. 없는 놈끼리 놀려먹기냐. 이렇게 요염한 춤사위라니. 이준규 배우가 지도를 받은 후 연습을 겁나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아니 저거 수경장 씨 아닌가? 내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현이 기생 출신이라 매번 남의 눈을 피해 저런다더니만 그게 참 말릴세 그리야. 왕을 놀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왕의 신하 처선. 어째 불안한데요. 곧 닥쳐올 위기도 모른 채 합동 공연의 뒤풀이를 하고 있는 광대들. 항아리째 가져와가 항아리째 술. 이때 마시는 술은 사실 아침 햇살입니다. 우리 그냥 매일 합시다 매일. 아니 그냥 내 불안을 똥똥 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 씬의 대사는 거의 배우들의 애드리브 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작작 좀 마시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과하게 달린 공길. 좋냐? 좋아. 아니 뭐가 이렇게 예뻐. 이거 나도 좀 설레는. 왕을 디스하면서 녹수코인 타고 떡상 중인 장생크류. 슬슬 입소문을 타고 한양의 핵인싸가 되어가고 있는데 희마도 내 닮았고 그것도 내 닮았다. 우려하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놈들을 모두 임금으로 압송하라! 왕을 능멸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이 장면부터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장에서 찍었습니다. 그래도 왕인지 그 정도는 커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육갑. 여봐라! 저놈들을 매우 쳐라! 이 곤장은 우레탄으로 만든 소품이었는데 실제로 너무 세게 때려서 곤장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보호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잠깐! 그냥 죽는 건 억울하니 왕한테 보이기나 하게 해주시오. 멈춰라! 처선역의 장항선 선생님 본인이 직접 설정한 목소리 톤입니다.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우리가 왕을 웃겨 보이겠소. 그렇게 궁에 입궐하게 된 광대패들. 카리스마 넘치는 연상과 녹수가 보입니다. 병신 육갑 한다더니 내가 완전히 미쳤어. 어차피 살 판 아니면 죽을 판이야. 이거 죽을 판이야. 맞아, 이거 뒤질 판이랄게.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면 돼. 까딱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 중압감을 이겨내고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놀자. 예? 너랑 나랑 둘이서 계속 놀잔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